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아침에 김포공항입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공항에 오는 건 이 여행의 설렘도 있긴 한데 이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 이 나이가 되니까 확실히 몸이 무겁긴 합니다. 눈을 비비며 도착한 오늘 탑승할 비행기는 김포공항에서 이른 아침 6시에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는 파라타 항공 WE6501편 후기입니다. 요즘 참 국내 항공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시절인 것 같아요. 항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양양공항을 베이스로 출발했던 플라이강원이라는 항공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요즘 우리가 그 제습기나 공기청정기로 잘 알고 있는 위닉스에 인수가 되면서 파라타 항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알짜 노선이 바로 이 김포 제주 노선이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풀서비스 캐리어부터 시작해서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같은 기존의 LCC들, 그리고 파라타 항공 같은 신생 LCC들까지 이 정말 촘촘하게 스케줄을 짜서 이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비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항공사들이 경쟁하면 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좋은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1시간 남짓 걸리는 짧은 단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확실히 풀 서비스 캐리어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LCC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많은 노선이 운항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대만 잘 맞추고 특가만 잘 잡으면 진짜로 KTX보다 저렴하게 항공권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타는 오전 6시 첫 비행기 스케줄은 이게 진짜 피곤하기는 한데 제주도에서의 하루를 온전히 꽉 채워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비행기 착륙하고 수함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면 대충 한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보통 첫 셔틀을 돌리고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차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일정이 짧은 제주도 여행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많고 많은 항공사 중에 굳이 파라타 항공 그 첫 비행기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가격이었어요. 그 다음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항공사는 과연 서비스나 분위기는 어떨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가격은 예약했던 날 기준으로 편도 약 3만원 후반에 발권을 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보기 어려운 가격대긴 한데 평일 첫 비행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하려고 보니까 파라타항공 체크인 데스크는 43번에서 44번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이른 시간대라 딱히 대기 없이 아주 빠르게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 구역에 들어와서 이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기체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동트기 전 주기장 한쪽에 섬에어 기체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섬에어가 최근에 사천공항에 취항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다고 뉴스로만 봤는데 이렇게 또 실물을 보니까 되게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 섬에어를 타고 남해나 사천 쪽도 한번 훌쩍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 공항들이 이렇게 소형 항공사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탈 기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제주 여정을 함께한 기체는 전 세계 단거리 노선의 절대적인 베스트셀러죠. 에어버스의 A320-200입니다. 등록번호는 호텔 리마 8741이고 이 비행기가 사연이 좀 있어요. 2009년 7월에 제작돼서 비행기 나이로 치면은 16년 차에 접어든 그래도 연식이 조금 있는 기체예요. 근데 이 녀석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족보를 살펴보면은 국내 다른 항공사에서 쓰던 비행기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기체더라고요. 처음에 이탈리아 국적기인 알리탈리아에서 운항을 시작했고 이후에 이 회사가 개편되면서 ITA 항공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하늘을 누비다가
작년 말에 파라타 항공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헨리라는 기체 애칭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년에 비행기를 여러 번 타는 편인데 이런 기체 히스토리를 알고 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유럽인들을 태우고 날아다니던 비행기가 지금은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아침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탑승은 13번 게이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시 첫 비행기라 승객들도 다들 눈이 반쯤 감겨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 승무원분들이 입구에서부터 아주 밝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신생 브랜드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서비스 측면에서도 친절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들어가면서 실내를 쭉 훑어봤어요. 여기서 이 기체만의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앞쪽에 좌석 몇 줄이 다른 LCC들과는 조금 다른데 파라타 항공에서는 이걸 컴포트 플러스라고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급으로 해서 돈을 더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일반 좌석보다는 앞뒤 간격이 약간 더 여유로운 앞열의 좌석들, 이런 것들을 컴포트 플러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딱 앉아서 시트를 봤는데 겉보기의 가죽 상태나 청결도는 방금 교체한 것처럼 짱짱하고 깔끔했습니다. 파라타 항공으로 넘어오면서 시트 커버 작업은 싹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좀 느껴지는 게 이 시트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요즘 전 세계 LCC들 트렌드처럼 비행기 무게를 줄여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이 좌석을 얇게 만들어서 앞뒤 레그룸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이런 슬림형 시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트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 쿠션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고 몸을 받쳐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얇은 판자 위에 얹혀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주도 가는 1시간짜리 짧은 비행기라 좀 딱딱하네 하고 참을만 하지, 만약 이 좌석 그대로 방콕이나 다낭 같이 대여섯 시간 중거리 노선을 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좌석 간격 피치, 확실히 좁기는 해요. 딱 전형적인 타이트한 LCC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덩치가 꽤 있는 성인 남성이라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시트의 피치 간격이 조금 끼는 편이기는 한데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이고 정자세로 앉아도 무릎이 앞좌석에 살짝 닿을락 말락하는 정도입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다녀오면서 탔던 K648편 A330 같은 광동체랑 비교하면은 체감상 훨씬 답답하긴 합니다. 게다가 연식이 있는 구형 기차라 요즘 비행기들에 흔히 있는 USB 포트나 220V 콘센트가 없었고, 개인 모니터가 없는 건 LCC니까 당연하지만 충전기가 없는 건 그래도 요즘 시대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처럼 이 비행기 안에서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보조 배터리를 빵빵하게 충전해서 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요새는 또 비행기에서 배터리 못 쓰게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래도 좌석 앞주머니를 뒤적여 보니까 새롭게 단장한 이 브랜드의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세이프티 카드, 토봉투, 이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보통 이런 비치품들은 딱딱하거나 올드한 느낌이 나기 마련인데 소소하지만 이런 감각적인 디자인에서 이게 신생항공사 특유의 산뜻함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륙을 하고 안전구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류가 안정되자 음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파라타 항공만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보통 국내선 LCC 탑승하면은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근데 파라타 항공은 이 탑승객들에게 자체 개발한 시그니처 음료인 피치온더 보드를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복숭아랑 적포도를 블렌딩해서 만든 음료라고 하는데 직접 마셔보니까 상큼한 복숭아 향에 달달한 이 포도 맛이 은은하게 섞여서 부드럽고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당 충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16년이라는 세월의 연식이 확 느껴지긴 합니다. 플라스틱 패널들이 살짝 이렇게 누렇게 변색된 부분들이 있고, 세면대나 변기 디자인이 요즘 나오는 신형 A31 네오 같은 기체들에 비하면 확실히 클래식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을 닫으니까 화장실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이 비행기 화장실이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그 특유의 그 소독약 냄새랑 그 암모니아 냄새가 묘하게 섞여서 이 쿰쿰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긴 아주 향긋하고 상쾌한 방향제 냄새가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침 6시 첫 비행기라 가지고 청소를 마치고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승무원분들이 비행 중간중간에 관리를 진짜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하드웨어는 분명히 낡은 느낌이 있는데, 이 코로 느끼는 쾌적함이 이 단점을 싹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 그 향기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히려 손님으로서는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3만 원대 항공권 치고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제 제주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을 했고요. 제주도 여행 갈 때 비행 시간을 어느 시간대로 선택하고 어떤 항공사를 타느냐에 따라서 여행 첫날의 피로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 좌석을 넓은 대형 항공사를 탈 것이냐, 아니면 몸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비용을 아껴서 제주도 가서 흑돼지 한 그릇 더 사 먹을 것이냐, 이게 진짜 영원한 딜레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1시간이라는 짧은 비행 시간은 이 저렴한 가격, 이 무기 하나면 거의 모든 단점이 용서되는 마법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탑승해본 파라타 항공은 승무원분들의 친절한 응대 서비스, 그리고 자체 시그니처 음료가 주는 소소한 즐거움, 연식은 조금 되긴 했지만 쾌적하고 이 향기를 관리하는 화장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덩치가 꽤 있는 성인 남성분들, 그리고 쿠션감이 거의 없는 얇은 슬림핏 시트, 그리고 타이트한 레그룸,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없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가벼운 짐 하나 들고 훌쩍 떠나는 여행, 그리고 1시간의 짧은 비행 정도는 살짝 이런 불편함 감수하고도 이 극강의 가성비로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꽤 훌륭하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체격이 좀 크고 다리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파라타 항공의 그 컴포트 플러스 좌석 추가 요금을 내고 예매하시거나 처음부터 풀서비스 캐리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비상하는 파라타 항공이 앞으로 제주 노선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국제선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탑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파라타 항공 WE6501편 A320-200 탑승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